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확률과정 수업 3월 17일 수요일 수업을 동영상으로 수업을 대체를 하겠습니다. 동영상 수업을 시작할게요. 자, 진도가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느냐 하면 잠깐만 교재를 잠깐 가져올까요? 교재를 보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posterior probability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posterior probability에 대해서 example, 요 car warranty에 대한 example을 살펴보았어요. 자, 수업에서 이미 했지만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 4개에 대한 확률이 있고 요거는 요게 뭐냐면 요거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인데 플랜트 1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있다는 조건 하에서 플랜트 1에서 자동차가 생산됐다는 이벤트 조건 하에서 클레임이 있을 확률 이거 알고 있다고 했죠. 이거 알고 있어요. 이거 아마 그전에 이그젬플에서 저 위쪽에 교재 저 위쪽에 다른 이그젬플에서 0.05, 0.11, 0.03, 0.08이라는 게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posterior probability를 4개를 이 문제에서는 구했네요. 클레임이라는 조건, 이벤트죠. 이런 조건에서 플랜트 1, 플랜트 2, 플랜트 3, 플랜트 4라는 확률을 구해보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그젬플이 또 하나 나오는데 이그젬플이 뭐 케미컬 임퓨리티 레벨 나오는데 이것도 보면 똑같아요. A 프라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자, 아마 동영상 짝수반 동영상 이야기했는데 홀수 바리언트도 같이 이야기하면 이거를 여러분이 익숙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생각하면 A는 약간 입력 같은 느낌이고 B는 출력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공장, 자동차 공장 플랜트 1, 플랜트 2, 플랜트이고 생산한 공장에서 팔았더니만 자동차를 팔았는데 고객들이 타보고 자동차에 대해서 클레임이 있다. 요런 결과, 어떤 결과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원인 또는 입력, 출력 이렇게 생각해도 조금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 봐요. 입력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결과 확률, 입력에 대한 결과 확률 이런 건 주어져 있죠. 주어져 있는데 지금은 여기 뭐예요? B 결과에 대한 입력에 대한 결과라는 조건이 있을 때 입력에 대한 확률 포스테리어죠. 포스테리어. 요 의미를 잘 알도록 해요. 요 의미를 잘 알도록 해요. 이게 왜 이제 교수님이 이야기할 때 AI, 딥러닝, 인식 뭐 이런 4차 산업혁명에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느냐면 여러분 조금 금방 조금 입력 B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B라는 결과가 나갔는데 B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A1에 대한 확률 B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A2라는 확률 B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A5에 대한 확률이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이놈은 0.1이고 이놈은 0.2고 얘가 0.8 제일 높으면 이놈이 A5가 제일 높죠. 자, 그럼 인식에서 뭐가 되냐면 여기는 A1은 예를 들어서 사람 영상을 사진을 찍었는데 사람 이거는 강아지 고양이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버스 이거는 자전거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또는 어떤 계산에 의해서 B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어느 확률이 제일 높을까? 자전거라는 확률이 제일 높다. 아, 자전거구나 인식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뭐죠? 결국은 자전거로
인식한 거죠. 알겠어요? 자전거로 인식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인식에도 쓰이고 여러 가지 로보틱스에도 쓰이고 여러 가지 제어에도 쓰이고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교수님이 인식 자전거 인식 예를 든 거는 교수님 전공이 이제 영상 인식이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든 거고. 자, 뭐 어쨌든 여기서 구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했죠? 포스테리어 프로바빌리티를 다 공식에 대입해서 구하면 됩니다. 요거 뭐예요? 요거 뭐예요? PB죠, PB. 토탈 프로바빌리티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자, 요렇게 해서 1.6이 끝나는데 다른 이그젬플 포스테리어 프로바빌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수님이 조금 다른 이그젬플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 어떤 전자공학에서 쓰이는 이그젬플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기 보면 바이너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딱 나오죠. 바이너리 커뮤니케이션, 통신 네트워크이다, 그죠? 통신이다, 그죠? 통신 채널이 여기 있어. 통신 채널. 뭐 통신 채널은 유선일 수도 있고 무선일 수도 있고. 데이터 as one of the two set of signal, 제로 또는 1을 통신한다고 돼 있죠. 제로가 올 수도 있고 1이 올 수도 있어. 결과가 나오겠죠. 통신 채널을 통해서. transmitted, 요게 뭐예요? 전송된 게 transmitted죠. 전송된 것도 제로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미안해요. 트랜스미트는 전송된 거니까 이쪽이네. 전달한 거, 전송한 거. 이쪽이 리시브가 되겠죠. 리시브드. 그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제로를 넣어서 제로가 나와야 되고, 통신은 1을 넣으면 1이 나와야 되죠. 당연하죠. 근데 통신이 제로가 넣어서 제로를 보냈는데 1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떤 노이즈, 어떤 오차 때문에, 뭔가 계산상의 뭐 어떤 채널상의 어떤 잡음 때문에, 여기 owing to noise 잡음 때문에 transmitted zero is sometimes received as 1, 제로가 1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노이즈 때문에. 그리고 또 똑같이 1이 트랜스미트 됐는데 리시브 제로가 될 수도 있다. 1이 트랜스미트 했는데 노이즈 때문에 제로로 트랜스미션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자, 확률을 볼까요? 어떤 주어진 채널에서 it can be assumed that, 가정하기를, 자, assume 됐다 말은 뭔가 정보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transmitted 제로는 collectly received with probability 0.95 and transmitted 1 is collectly received with probability 0.75, 이렇게 돼 있죠. 자, 제로로 갈 확률은 0.95, 그 다음에 1이 1로 갈 확률은 0.75. 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잖아. 이벤트를 정의해야 되죠. 1이 1로 갔다는 거, 1이 콜렉트하게 1이 1로 간 것도 하나 이벤트죠. 제로가 제로로 가는 것도 하나 이벤트고, 1이 제로로 간 것도 이벤트고, 제로가 1로 가는 것도 다 이벤트죠. 맞죠? 그 다음에 60% of message가 transmitted as zero라고 되어 있네. 자, 그 말은 뭐냐면 transmitted 되는데 제로의 확률이, 자, 요게 A이고 이걸 B라고 치면 제로의 확률이 0.6이고 probability 1 확률이 0.4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A0가 제로고 A1이 1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두 개 있죠, 입력에는.
요놈이 A0, 요놈이 A1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죠? 자, 저 뒤쪽에 가봅시다. 문제 풀이 과정. 문제 풀이가 여기 있어요. 여기 문제 풀이 여기 있어요. 통신 채널이 있고 여기 제로가 올 수도 있고 1이 올 수도 있고 여기도 제로 1. 자, 요거 A0, A1이라고 하면 A0가 제로가 60%라고 했죠? 0.4라고 했지. 맞나요? 70%인가? 아, 70%라고 했나? 저 위에 가봅시다. 70%라고 했나? 아, 문제는 60%라고 돼 있는데 조금 이거 헷갈리게 돼 있네. 여기 60%돼 있죠? 60% all message가 transmitted 제로로 돼 있는데 밑에 뭐 답에는 좀 잘못됐죠. 70% of all message가 transmitted 제로로 돼 있죠. 70%돼 있네. 자, 70%로 해봅시다. 60%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금방 이걸 보고 순간적으로 헷갈렸어요. 내가 잘못 봤나 하면서. 여기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됐네요. 자료가 잘못됐네. 자, 70%라고 해봅시다. 여기 0.66, 0.7, 0.3 이렇게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샘플 스페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샘플 스페이스 트랜스미트 된 게 두 개밖에 없죠? A0, A1 이렇게밖에 없어. A0, A1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결과 B도 두 개죠. 제로도 있고 1도 있어요. 그럼 B0, B1이라고 표시해 볼까? 이게 각각 다른 거예요. 이벤트. 제로로 리시브 된 것도 또 어떤 이벤트고 1로 리시브 된 것도 어떤 이벤트예요. 이런 그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어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형태예요. 1.6절에서 우리 교재에서는 S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파티션이 되고 이렇게 B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B라는 게 한 개가 아니고 이제 두 개, 세 개,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B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결과.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료에서는 봐봐요. 이 자료에서 어떻게 됐냐면, 구별했냐면, 그럼 이벤트가 지금 몇 개 있죠? 여기 보면, A0, A1, B0, B1. 교수님이 A0, A1, B0, B1이라고 적은 이유는 우리 교재에서 A와 B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표시했는데, 지금 이 자료 예제에서는 여기 봐봐요. 이벤트인데 R0, T0, R1, T1 이거 뭐예요? transmitted, received 0, received 1, transmit 0, transmit 1 이거 똑같아요. 이쪽이 A란 말이에요. 이쪽이 B라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제로는 이거 지금 이렇게 안에 적었는데 사실은 뭐 이 자료도 딱 맞는 건 아닌데 정확히 표현된 건 아닌데 이 말이죠. 제로가 트랜스미티드 미안해요. 트랜스미티드는 0.7.
요거를 살짝, 그래서 교수님이 AB로 시작했지만 살짝 바꿔봅시다. 요게 이게 리시브 제로고 요게 리시브 1이고 요게 트랜스미트 제로고 트랜스미트 1이에요. 트랜스미트 제로 트랜스미트 1 맞죠? 이렇게 되면 자, 이 확률을 뭐라고 했죠?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라고 했죠. 자, 포스테리어 프로바빌리티는 결과를 알고 있을 때 그 결과의 조건으로 원인에 대한 확률을 구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또 여기서 뭐를 미리 알아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조합이 몇 개 돼요? 4개나 되네. 자, 어떤 조건 입력 T0에 대해서 트랜스미트가 제로 되면 리시브도 제로가 돼야 되지. 자, 제로를 보냈을 때 제로가 될 확률을 얼마라고 했죠? 아까 전에 여기 잼플에서 여기 봐봐요. 말이 있잖아. 트랜스미트 제로는 콜렉트리 리시브드 위드 0.95의 확률로, 1은 0.75의 확률로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얼마예요? 0.95라는 거예요. 0.75라는 거예요. 그러면 probability 제로를 보내는데 리시브는 1인 것은 0.05이고 probability 1을 보내는데 제로로 받는 것은 0.25라는 거예요. 자, 확률 다 알았죠? 나왔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문제에서, 문제 구체적으로도 지문에서 문제가 있나요? 아, 여기 있네요. 문제. What is the probability? One is transmitted given that one is received. given that이죠. given은 뭐예요? 어떤 조건에서 주어졌다 이 말이죠. 1이 received 되었다. receive 1이 되었다. receive 제로가 되었다. 이런 조건에서, 이런 주어졌는데 그 말은 조건이죠. 이런 조건에서 어떤 확률을 구하여라? 1이 트랜스미트 될 확률을 구하여라. 1이 트랜스미트 된 요 확률을 구하여라 이 말이에요. 제로가 리시브 됐는데 제로가 트랜스미트 되었다. 요 확률을 구하여라 이 말이에요.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느냐 하면 1이 리시브 되었는데 이런 조건에서 그러면 입력도 1인가? 그 확률은 얼마인가? 이걸 구하라고 했죠. 그럼 공식에 대입하면 되죠. 포스테리어 프로바빌리티 공식 probability R1 그 다음에 probability T1 transmission 1 곱하기 probability 조건 뭐예요? receive T1이 보내지고 receive는 1일 확률을 구하면 되죠. 요거 알고 있죠? 요거 T1 알고 있죠? 그 다음에 T1 R1 알고 있죠? 요건 뭐예요? 요거는 total probability로 계산해야겠죠? 요거는 probability T1 곱하기 probability R1 T1 더하기 probability T2 미안해 T0 왜 갑자기 2가 나오지? probability R0 T0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R1이 나오는 이게 틀렸죠? 자, 토탈 프로바빌리티 계산할 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리시브가 1이 되는 경우는
1이 트랜스미트 돼도 원이 될 수도 있고 제로가 트랜스미트 돼도 원이 될 수 있죠. 즉 그래서 어떤 확률을 구해야 되냐면 입력이 T1이고 and 리시브가 R1 요 확률하고 더하기 입력이 T0인데 트랜스미트가 리시브가 R1 요런 확률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요 앞에 거는 요거고 뒤에 거는 요놈이야 돼. 그러면 probability T0 곱하기 probability R1 T0 요거 요렇게 계산해야 되네. 요걸 계산해야 되네요. 그러면 다 주어져 있죠. probability T0 T1은 0.3이고 0.3 T1 R1은 어느 거죠? 0.75죠. 그 다음에 T0는 0.7이죠. T0 트랜스미티드가 제로인데 리시브는 1인 거 0.05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잠깐만 얼마 한번 볼까요? 자료에 얼마로 나와 있냐면 잠깐만요. 왜 R1이 없지? 아, 그게 지금 값이 없네요. 어쨌든 계산하면 돼요. 지금 자료에는 그게 없네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럼 다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요. 요거는 0.3. 그 다음에 T1 R1은 요거 0.7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 문제 probability receive가 제로였는데 트랜스미트도 제로였느냐 이 확률은 얼마인가 계산은 여러분 그러면 분모는 probability R0 분의 분자는 probability T0 곱하기 probability R0 T0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probability 요거 R0는 어떻게 돼요? 제로가 리시브 되는 경우는 그죠? R0는 집합 개념으로 R0는 트랜스미터가 제로이고 그 다음에 리시브도 제로이고 더하기 트랜스미트가 1이고 리시브가 제로이고 더하기 된다. 집합 유니온 요렇죠. 그러니까 probability는 probability T0 and R0 플러스 probability T1 R0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probability T0 곱하기 probability R0 컨디션은 T1이고 더하기 probability T1 곱하기 probability R0 컨디션 T1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냐면 그거는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얼마냐면 0.74 이게 0.74예요. 0.74 요게 0.7이고 트랜스미트 제로 리시브 제로는 0.95이고 요 계산 값은 얼마냐면 확률은 0.9가 나와요. 정확히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모든 probability를 다 구할 수 있어요.
모든 probability를 다 구할 수 있어요. 모든 posterior probability, 지금 여기서는 probability receive 0의 t0, probability receive 1의 t0 이렇게 했지만 t1 했지만 probability receive 0의 t1, probability receive 1의 t0 이거 다 구할 수 있죠. 다 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통신의 디지털 통신에서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 0.9라고 나와 있죠. 자, 리시브가 0인데 트랜스미트된 신호가 1일 확률은 계산해 보면 0.1이 나오네요. 자, 이거 통신 문제였고 데이터 통신의 간단한 문제였고, 그 뒤에 이거는 제외하고 저 뒤쪽에 한번 가봅시다. 또 다른 문제가, 재밌는 문제가 있던데. 저 이거 나중에 LMS에 넣어 올려줄게요. 다른 문제들은 여러분이 한번 따로 보기를 바래요. 공부할 때 교수님이 다 풀어주기는 시간상 안 되고. 하드웨어 폴트 다이거노시스, 이거 뭐냐면 하드웨어가 고장 났는지 진단하는 거죠. 진단이죠. 하드웨어의 고장 진단. 하드웨어 고장 진단. 프린트가 고장 났어. 고장 났는데 세 가지 원인 때문이래요. 어떤 원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기적으로. 그래서 이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기 다 더해보니까 1이죠. 이 말은 뭐냐면 샘플 스페이스가 고장난 샘플 스페이스 S, 고장이라는 샘플 스페이스가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H고 요거는 S고 요거는 E 이 말이에요. 요거 3개 이상 더 이상 이벤트는 없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벤트는 뭘까? 무슨 이벤트를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해죠? 아, 여기 나오네요. It is known that probability of print fail. 아, 문제 보니까 이게 associate라는 의미를 여러분은 정확히 의미를 알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프린트 고장이, failure는 고장이죠. 프린트의 고장이 어떤 문제,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원인 때문에, 아니 문제로 할까 이게?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에 기인한다, 결합되어 있다, 기인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항상 고장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기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나지 않을 수도 있네요.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나지 않을 수도 있네요. 여기 보세요. 그렇게 지금 돼 있죠. 프린트가 고장 나는 거는 F라고 하는데,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을 때 고장 날 확률은 0.9,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을 때 고장 날 확률은 0.2, 전기적인 문제가 있을 때 고장 날 확률은 0.5라고 나와 있네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그림에서 우리는 이 그림에서 다이어그램에서 또 다른 이벤트를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이벤트 F라고 합시다. 이벤트 F.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뭐예요? 원인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확률이 주어져 있죠. 우리가 A에 대한 B의 확률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요게 A1, 요게 A2, 요게 A3죠. 요게 B고, 지금 여기서는 B가 하나밖에 없네요. 아까 문제는 B가 2개였어요. 그런 문제 당연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문제는 A1, A2, A1, A2 이렇게 했고, B1, B2 이렇게 2개였어요. 뭐 A0, A1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B0, B1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지금 이 문제는 F가 1개 있어요. 파티션된 이벤트에 걸쳐진 이벤트 F가 1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다 주어져 있죠. 자, 쉽네요. 그러면 문제를 뭘 물을까요? if customer report 프린터가 고장났다고 커스터머가 리포트했는데 알려왔는데 what is the most likely cause of problem? 가장 문제, 그 고장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뭐를 구하라고 하느냐 하면 커스터머가 고장이라고 알려왔는데 그게 하드웨어일까? 그게 소프트웨어일까? 그게 정기적인 문제일까? 그 확률을 구해보아라. 포스테리어를 구해보아라는 거예요. 대입을 하면 됩니다. 대입을 하면 됩니다.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뭐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요거는 포스테리어 공식에 대입하면 probability F가 분모요고 probability H probability F 컨디션은 H 이렇게 되니까 뭐를 먼저 구해야 되죠? 요걸 먼저 구해야 되죠. 요거 분모 total probability 여기 잘 나와 있죠? 자, F는 그림을 생각해요, 여러분. 그림을 항상 생각해요. F는 어디하고 겹쳐져 있어요? H하고 겹쳐져 있고 S하고 겹쳐져 있고 E하고 겹쳐져 있죠. 그래서 F는 여기 있는 것처럼 H와 F 합집합 S와 F 합집합 E와 F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걸 probability 하면 각각의 probability에 더하기가 되고 요거 probability 요놈들이 다 더하기가 되고 요 and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고칠 수가 있죠. 요놈은 요렇게 고칠 수가 있죠. 요놈은 요렇게 고칠 수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로 다 대입을 해보면 total probability 폴트가 날 확률은 0.36 그럼 다 구했죠? 폴트가 났는데 페일러가 났는데 하드웨어 문제일 확률은 0.25 폴트가 났는데 소프트웨어 확률은 0.333 폴트가 났는데 일렉트릭 정기적인 문제일 확률은 0.417 정기적인 문제일 확률이 제일 높네요. 정기적인 확률이 제일 높네. 이렇게 그냥 구한 거예요. 이건 좀 평범한 문제였죠. 자,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동영상이기 때문에 질문은 뭐죠? 그 LMS나 이메일을 통해서 알려주기 바랍니다. 자, 머신러닝이 갑자기 나왔네요. 굉장히 갑자기 거창한 제목이 나왔는데 여러분 머신러닝이 뭐냐면 뭐 보통 그냥 부르는 거는 기계 학습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발전해 가지고 요새는 뭐죠? 이게 결국은 AI가 되는 거죠. 기계 학습은 AI 하나예요. 기계 학습. 기계라는 사실 기계적인 기계과의 기계를 생각하면 안 되고 컴퓨터라고 생각해야 돼요. 컴퓨터로 하여금 뭔가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베이어스 시어림. 베이어스 시어림 포스테리어 프로바빌리티를 이야기했고, 베이어스 시어림이 뭐냐면 요거 있죠. 프로바빌리티 A 컨디션은 B는 probability B분의 probability A 곱하기 probability B 컨디션은 A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요 이론을 베이어스 티어림이라고 이야기해요. 요거 이야기하는 걸 잊어버렸네요. 베이어스 티어림이라고 이야기해요. 베이어스 티어림은 뭘 계산하기 위해서다? 요놈을 계산하기 위해서다. 요게 포스테리어 확률이고, 요걸 구하기 위한 요런 이퀘이션, 요거를 베이어스 티어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sometimes used to improve the accuracy in supervised learning.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 학습이에요. 이거 이제 머신러닝 AI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도 학습. 뭔가 컴퓨터 학습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 예제는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한 이그젬플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따라서 봅시다. It is used in the classification of item. 아이템을 분류하는데 사용이 된다. 자, 뭔가 분류할 거예요. 예를 들어 영상일 수도 있고, 음성일 수도 있고, 뭐든 어떤 신호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영상이 여러분이 가장 주위에서 많이 보는 거니까, 저건 사람이다. 사람 중에서 누구다. 또는 저 동물은 강아지다, 사자다, 호랑이다. 저 물체는 컵이다. 저 물체는 전화기다. 이렇게 분류하는 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분류. 그래서 이게 분류, 클래시파 F라는 어떤 이그젬플을 코렉트한 클래스로 분류를 하고 싶어. 사람을 사람으로 분류하고 싶죠. 자동차를 자동차로 분류하고 싶은 거예요.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컵으로 분류하고 싶진 않죠. 자, 이 이그젬플은 굉장히 단순한 이그젬플이기 때문에 only two class. 이거 용어들이 여러분 잘 모를 텐데, 클래스, 요거는 이제 요거는 클래스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종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분류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람과 뭐 자동차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용어는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이 이 자료 보면서 좀 천천히 따라가 볼게요. 베이어스를 하면 포스테리어 프로바빌리티를 구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봐봐요. 좀 전, 교수님이 짝수반의 이야기했나? 인식 이야기했죠. 아까 전에 인식 이야기했죠. 인식. 여기서도 이야기했죠. 이런 인식. 지금 이 이그젬플은 둘 중에 어떤 물체인가만 인식을 하면 돼요. 어떤 결과가 나왔어. 어떤 결과. 이게 y1이냐 y2냐 이것만 인식하면 된다고. y는 1 또는 2네요. 그래서 y1, y2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는 y1일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y2일까? 확률을 구해보면 되죠. 그래서 if 어느 게 확률이 크면 y1f 요게 y2f보다 크면 이 물체는 뭐죠? y1이다는 거죠. y1으로 f는 y1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if probability y2 컨디션 f가 y1 컨디션 f보다 크면
이 물체는 뭐가 되는 거죠? 투가 되는 거지. 자동차가 되는 거지. 여기는 이 영상은 사람이고 이 영상은 자동차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뭐를 구해야 되죠? 이러한 포스테리어를 구해야 되는 거지. 자, 포스테리어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probability y1 f를 구한다는 것은 probability f. 자, 이거 단순하죠? 이거는 다이어그램으로 샘플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y1, y2이고 이렇게 f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probability y1 곱하기 probability y1 컨디션은 f 컨디션은 y1 이걸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그렇게 구했는지 볼까요? 자료에서 자료를 다시 가져와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posterior probability 구하죠? 이게 y1이죠. 교수님이 표현할 때는 이렇게 됐죠. 이거는 probability y1이라는 컨디션의 f의 확률 이렇게 됐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실제로 확률 얼마인지는 이야기 안 해놨네. 얼마인지는 이야기 안 해놨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U example F가 어디로 가죠? y1으로 가죠. 언제? 이 확률이 크면. 요거는 구체적으로 값을 넣어놓지 않았네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probability y1은 0.4고 probability y2는 0.6이다. 어떤 학습을 시키는데 이미 어떤 학습기가 있는데 학습 데이터 중에 학습을 다 시켰어. 학습기. y1 있고 y2가 있는데 요 y1 사람에 대한 학습이 0.4 전체 0.4%고 40%고 자동차라는 입력 데이터가 0.6 60%인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 이건 뭐죠? y1에 대한 어떤 example 결과가 0.5%, 0.5. 그다음에 y2에 대한 결과 확률은 0.3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대입해 보면 됩니다. 대입하면 이건 뭐죠, 이거? 분모는 없앴네. 어느 쪽이 더 크냐만 비교했네요. 어느 쪽이 더 큰가? 자, 이게 더 크다는 말은 왼쪽이 더 크다는 말은 probability 어떤 f 결과에서 y1에 대한 확률이 probability f라는 결과에서 y2에 대한 확률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f를 어디로 뭐로 인식해야 되냐? 클래스 1으로 사람으로 이러한 샘플 이러한 샘플들은 우리가 이러한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사람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머신러닝이라 하기에는 너무 좀 단순한 이그젬플인데 실제로 머신러닝 학습 실제로 이렇게 해요. 이런 방법으로 확률로 계산합니다. 확률로. 그래서 확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인식하는 방법이 우리가 물체를 인식하는 거 사진으로 인식하거나 사람의 목소리로 인식하거나 모두 다 확률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뭐 신트랜슬레이션 번역이죠. 트랜슬레이션 번역인데 그런 이그젬플이 나오네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요거는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는 조금 복잡한 것 같다. 그죠? 아규먼트 맥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건 나중에 여러분 따로 공부할 때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요런 이그젬플들을 살펴봤고 이런 이그젬플도 하나 있네요. 이것도 다른 내가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인데 환자가 암일까 아닐까? Does patient have 암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이거 조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잘 봐봐요. 이 문제를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영어를 읽어보면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테스트를 했죠. 테스트 뭐 암 진단 테스트겠죠. 테스트를 했는데 포지티브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각해요. 포지티브 리절트가 98%가 실제로 디지스가 액츄리 프레젠트 병이 액츄리 있다고 돼 있죠.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암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98%만 테스트가 포지티브 암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병이 있지 않은 not present 병이 있지 않는데 않은 경우에는 97% only 97%가 네거티브는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여기 보세요. 봐봐요. 캔스가 있어. 암이죠. 캔스가 있어. 검사를 했는데 포지티브예요. 캔스가 있는 사람인데 검사에도 포지티브 있는 경우가 0.98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입력, 출력이 있는데 입력이 뭐예요? 캔스가 있거나 캔스가 없거나 결과는 포지티브이거나 네거티브구나. 지금 이 경우도 어떤 경우냐면 샘플 스페이스가 있고 모든 사람은 캔스가 있거나 캔스가 없거나 이렇게 됐는데 뭐 비율은 생각하지 말고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빨간색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건 결과죠. 이게 결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이벤트가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경우도 지금 이벤트 B라는 이벤트가 B1, B2 두 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개죠, 결과가. 지금 그러면 요게 이제 입력이고, 사람들은 캔스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중에서 결과가, 테스트 결과가 포지티브일 수도 있고 네거티브일 수도 있어요. 캔스가 있는 사람이 병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98%, 캔스가 있는데 없다라고 있는 게 2%가 있어. 정상적인데 건강한데 병이 있어요라고 테스트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얼마라고 했죠? 97%는 건강한데 건강하다고 이야기했죠? 97%. 그러면 아닌 경우는 3%지. 자, 입력은 A1과 A2가 있다고 봐봐요. 그러면 probability 입력에 대해서 B1 결과, 입력 A1에 대해서 B2 결과, 입력 A2에 대해서 B1 결과, 입력 A2에 대해서 B2 결과. 이 확률 다 어떻게? 모두 다 주어져 있죠. 이렇게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가 다 주어져 있죠. 그러면 포스테리 프로바빌리티 베이어스 시어럼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뭐를 알아야 돼요? 프로바빌리티 입력 전체 샘플 스페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A1, A2도 알아야 되죠. 그것도 주어져야 돼요. 문제에서 어디에서 주어지냐면 여기 주어져 있어요. furthermore 0.008, 즉 0.8%의 전체 파퓰레이션 사람들이 캔서를 가지고 있다. 즉 이거 뭐예요? 캔서. 요게 A1이라고 봅시다. 요게 A2라고 봅시다. 캔서 가지고 있는 거는 0.008밖에 안 된다고. 나머지 0.992%, 0.992, 19.2%는 지금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페이션트 테이크 테스트를 했는데 리절트는 포지티브이다. 자, 포지티브인데 진짜로 병을 가지고 있을까? 진짜로 병을 가지고 있을까? 요거는 예를 들어서 요렇게 계산해 봐봐요. 요거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캔서를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포지티브 결과 곱하기 캔서는 0.078, 요 밑에 거는 건강한데 포지티브가 나올 확률 곱하기 건강한 사람들의 확률은 0.0298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이걸 뭐 구했어요? 요거에 뭐죠? 포스테리어 프로바빌리티를 구하죠. 포스테리어 프로바빌리티는 지금 테스트가 포지티브가 나오는데 진짜 암을 가졌을까? 그 확률은 프로바빌리티 포지티브 분의 프로바빌리티 캔서겠죠? 캔서 저 위에 있는 거죠? 캔서인데 프로바빌리티 캔서라는 조건에서 포지티브. 요렇게 구하면 되죠. 요걸 구하면 되죠. 요걸 구하면 됩니다. 이거 구하면 어떻게 돼요? 0. 요거는 뭐예요? 요 토탈 프로바빌리티는 요만큼, 요걸 두 개 더 해야 되는지. 요걸 더하게 하는 거예요. 요거예요. 분모는 0.078. 분자는 0.078. 그러면 0.21 확률이 0.21이 나오고 포지티브 결과가 나오는데 건강한 경우의 확률은 0.79. 포지티브 이 말은 뭐예요? 포지티브가 나오더라도 검사에서 건강할 확률이
훨씬 더 4배 정도 더 높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런 의미가 되겠네.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요렇게 계산은 probability positive 부분에 probability no cancer 곱하기 probability no cancer일 경우에 positive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얼마냐면 0.79 뭐 복잡 이그젠플 뭐 이까지 봤는데 뭐 처음 보면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천천히 다시 이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 공부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시간이 몇 분 지났지? 시간이 1시간이 지나버렸네. 좀 헷갈리나요? 자주 보면 익숙해집니다. 자주 보면 익숙해져요. 1시간 지났는데 15분 수업을 더 해야 되는데 일종의 보강 수업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장으로 넘어가야 되거든. 2장. 오늘 2장으로 넘어갈까 생각했는데 시간이 2장이 아니고 이거 해야 되는구나. 카운팅 해야 되는구나. 토탈 이거 뭐냐 포스테리어 프로바빌리티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했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뭐 팩토리얼, 퍼뮤테이션, 뭐 컨비네이션 빨리 보고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마칠게요. 동영상 여러분 동영상 보면 뭐 이 정도 하면 적당할 것 같으니까요. 자, 수고했습니다. 마칠게요.